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일상생활에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와 위기를 지금 동시에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변화, 어떤 위기가 있을까요? 기록적인 그 장마로 인해서 홍수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되고 경제적 손실도 얻게 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돼 가고 있는 국면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천재지변, 코로나 팬데믹, 전염병이죠. 이런 것들이 경제적 위기, 실업자 양상,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을 감소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국가, 사회 시스템의 어떤 그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요. 어떤 경제적 상황도 지금 부분적으로 붕괴되고 있어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이스타항공은 대규모 정리 해고를 발표했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디 해외로 여행을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몇 달에 걸쳐서 장기화되니까 이제 기업이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비행기를 보통 구입하거나 렌탈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렌탈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수익이 없으니까 계속 대금은 쌓여가고 있죠. 은행에다가 대출은 받아야 되죠. 또 이자 내야 되죠. 근데 그거를 돌려서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지금 한계 상황에 다다른 거예요. 직원을 감축해가지고 인건비를 아끼거나 아니면은 폐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일자리 변화라던가 대량 실업자가 양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게 자영업자들도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사회적 거리 단계가 2단계까지 왔는데 곧 3단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3단계로 만약에 단계가 격상되면은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요? 가능하면은 경제적 활동을 최소화해야 되고 지금 집에서 머물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반 자영업자들이라던가 어떤 경제 활동이 멈추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럼 일시적으로 멈출 수는 있지만은 자영업자들은 그냥 앉아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임대료를 내야 되거든요. 또 재료비라던가 어떤 인건비라던가. 그럼 사장이 기존의 직원들을 휴직 상태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정리해고를 해야겠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 모든 상황이 기업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들도 불안하죠. 기업들은 정말로 소기업, 중소기업도 있지만은 대기업까지 엄청난 그 직원들이 있고 거기에 딸려 나가는 어떤 그 자금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럼 또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새로 신입사원을 매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이 경제적 불안한 상황이 신입사원 채용 시장까지도 불안하게 만드니까 사진에서 보듯이 지금 2018년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신입사원 고용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으니까 부정적인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상태인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기업인의 입장에서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되고요. 개개인, 정리해고를 당한 상황이지만 그러면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적응하고 받아들여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기업가 정신인 거죠. 자, 여기 보면요. 전 세계 이제 1등 강대국, 미국이란 나라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 미국의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엄청나게 지금 폭증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라는 게
해고된 사람들이 이제 보험으로 일정 금액을 이제 국가에서 받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지금 이 그래프 표를 보면은 지금 거의 역대급 1970년대에서부터 이 실업수당의 이 청구 건수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2020년대 올해 들어와 가지고 보세요. 지금 300만 600만을 지금 넘어선 기록적인 지금 수당을 지금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업자들이 이제 해고를 많이 당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해고 대 고용, 해고 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새로운 시장은 또 고용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반대되는 상황이란 뜻이죠. 여기 보면은 자,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일자리 이동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녹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이제 빨간색이 있잖아요.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를 표시하는 거고요. 녹색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일자리, 여기 하이어링이라고 새로운 일자리를 고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비율이 빨간색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만 또 그만큼 그 이상의 새로운 분야가 지금 시장이 창출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여행을 한번 볼게요. 여기 세 번째, Travel and Transportation. 여행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항공회사도 그렇고 여행 산업, 이런 관광 산업 자체가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고가 많아지겠죠. 근데 다른 분야 보세요. 이런 IT 쪽, 교육이라던가 헬스케어,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쪽, 커뮤니케이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이런 AI라던가 이러닝, 이런 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새로운 시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에서 일자리가 없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새로운 산업 분야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일자리 고용이 또 창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급변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일자리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대학도 지금, 대학가도 굉장히 많이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실제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자, 2019년도 4월 11일 작년에 비즈니스 인사이더라는 이제 기사에서 따왔는데요. 애플, 구글, 넷플릭스, 이런 글로벌 대기업들이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래서 이런 산업계 추세가 앞으로 대세가 될 수 있어요. 애플, 구글, 넷플릭스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경쟁 기업이잖아요. 애플은 뭐 삼성, 구글은 뭐 네이버, 넷플릭스는 뭐 SK나 뭐 KT,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경쟁 기업이 4년제 대학 졸업장을 안 본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고급 어떤 인력을 글로벌 기업들이 데리고 가는데 당연히 우리나라 대기업들, 삼성이라던가 뭐 LG라던가 SK들도 글로벌 기업들한테 인재를 뺏기기 싫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방향, 비슷한 방향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 시장이 어때요? 초, 중, 고, 대학 과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제 취업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테크트리 자체가 좋은 대학교에 진학한 다음에 좋은 회사, 대기업 또는 뭐 이런 공기업, 공무원, 이런 방향이 지금 선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제는 글로벌 취업의 어떤 방향 자체가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이제 점점 열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대학가도 어떻게 보면 대학도 교육기구이자 기업이 될 수 있거든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을 대학으로 이끌어 와야
또 대학생들의 어떤 등록금이라던가 정부 지원이라던가 대학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좋은 교육 시스템이라던가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애플이나 구글,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과연 학생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자, 그래서 향후 이런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0년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또 눈에 띄는 것이 전 세계 1등 대학 중에 하나인 미국 하버드대는 실제로 지금 구조 조정에 돌입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대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교의 어떤 그 구조적 시스템, 이런 인적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지금 코로나 시대가 갑작스럽게 닥쳐가지고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자, 비대면, 언택트, 온라인 강의가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막 성장하고 있고,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아직까지는 조금 어색하지만은 점점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온라인 화상 강의가 조금 더 나은 환경과 어떤 그 익숙함, 교육의 질이라던가 양적인 측면에서 계속 성장하고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이 글로벌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의 어떤 명문 대학교를 유학을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하버드 대학에 진학하시겠어요? 아니면 우리나라 그냥 대학교에 진학하시겠어요? 그 기회라던가 어떤 금전적인 어떤 부담 없이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지금부터 연습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완벽한 글로벌 대학 플랫폼이 갖춰지면은 이 대학가의 어떤 그 글로벌 대학가의 진학 시스템 또 굉장히 많이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사진을 보면은 어떤 것들이 나열되어 있나요?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자, 고등학교 진학하면은 문과, 이과 선택을 해야 되죠. 그 뒤에 경상계열, 인문계열. 자, 요즘 인문계열은 취직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백수, 작가, 경상계열, 경영학과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회사에 취업을 하는 코스이고요. 또 이과로 가게 되면은 자연계열, 공학계열, 우리나라의 또 어떤 연구원이라던가 이공계 쪽, 개발자 이런 곳에 또 취직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거의 매일 야근하다시피 일을 해야 되고요. 또 굉장히 피로가 누적되고 저녁이 없는 삶, 이런 것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코스예요. 자연계나 이공계 쪽, 공학계열로 취업을 했을 경우에는요. 기업에 취업을 하고 승진을 해도 결국에는 임원이라던가 임원진, CEO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임원이 되는 순간 정규직은 이제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임원이 되는 순간 계약직으로 바뀌어요. 1년 단위 계약직. 그러면 임원이 되면은 그 회사를 또 책임지는 굉장히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회사 실적이 안 좋아요. 자,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임원이 됐어요. 근데 그 임원 책임이에요. 어떤 천재지변, 팬데믹, 전염병 이런 상황 속에서 기업이 어떻게 이익을 내고 성과를 창출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면 운이 없으면은 그 임원진도 회사를 관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은 결과적으로 회사가 지금 위기에 처해가지고 폐업이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리해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퇴직한 다음에
뭐 40대 중반, 50대 초반에 퇴직하면은 지금 100세 시대에 우리가 10년, 20년 그 이상으로 더 일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여기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치킨집이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반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서 회사 다니시다가 퇴직한 다음에 치킨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도 많이 변화를 하고 있죠. 어떤 변화를 하고 있느냐. 이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정기 공채, 매년 뭐 3, 4월에 상반기 때 공채를 했던 것들이 폐지가 되고 연중으로 상시 채용을 한다던가, 이제는 스펙보다는 직무 역량, 이 직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역량을 펼칠 수 있는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제는 기업들도 채용 방식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대학도 지금 변화하려고 움직이고 있고, 기업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변화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시도를 해야 될까요? 기업가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도전 정신, 창의력, 실천,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가봐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기업가 정신의 시대가 정말로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업가 정신의 시대는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실제 세상을 통한 배움에서 얻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 성장 학습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을 배워야 되는 건데, 실제 사례. 자, 이 두 청년 누군지 혹시 아세요? 자, 이번에 대구에 있는 고산중학교 3학년 최형빈, 이찬형 군인데요. 이 두 친구가 코로나 나우라는 이 국내 종합 상황판 사이트를 개발해 가지고 정부도 이런 어른들도 하지 못한 일을 발빠르게 움직여서 실행해낸 학생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이트의 어떤 그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소방서에 물품도 기부함으로써 기업가 정신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가치도 창출해내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와, 이거는 정말로 박수 쳐줄 일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법은 어떤 방식으로 해봐야 될까요? 자, are you ready?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실천할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꼭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지금 막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런데 자, 준비된 시점이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한번 해보자고 할 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준비 기간이라던가 준비를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성공의 비결은 전문성만은 아니에요. 자, 기업가 정신에서 뭐 CEO, 이런 기업가가 혼자서 뭔가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모아서 다른 사람, 어떤 다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시켜서 어떤 성과를 창출하는 거, 그게 또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할 때 꼭 충분한 준비를 한다던가, 내가 전문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보다도 한번 해보는 거, 빨리 실행해 보는 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이라는 이 시간, 기업가 정신에서 이 타이밍, 순간 포착을 해서 판단하고 실행하는 거. 자, 실행하는 것은 바로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right now,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뭐 하나씩
작은 것부터 도전해 보는 게 기업가 정신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행할 때 또 뭐가 필요해요? 자, 혼자보다는 함께 협업을 이끌어내는 그 리더십. 기업가 하면은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소통을 해야 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책임감과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상황을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 이런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자, 기업가 정신은 그럼 뭘까요? 라고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2019년 기업가 정신 컨텐츠 공모전 슬로건 부분에 출품된 어떤 기업가 정신은 뭐다? 라는 이제 슬로건을 차례대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기업가 정신은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힘이다. 자, 문제를 해결해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또 새로운 가능성, 기회를 여는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인 거죠. 또 더 넓게, 더 크게 보는 것. 우리가 주변의 문제들을 또 관찰하는 게, 찾아내는 거.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관심을 갖고 뭔가를 관찰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떤 더 넓게, 더 크게, 더 멀리 보는 것. 이런 시야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의 시작인 거죠. 기업가 정신은 두려움은 빼고 혁신은 더하는 것. 자, 우리가 기업가 정신을 도전할 때 사실 두려움을 가지고 도전하면은 성공 가능성, 실행 가능성이 얼마나 높을까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두려움은 빼고 어떤 용기, 열정, 여기에다가 혁신을 더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겠죠. 기업가 정신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 그렇죠. 이 세상에 없는 것,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 찾기 힘든 것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창출해내는 게 기업가 정신인 거죠. 자, 기업가 정신은 상상을 현실화하는 힘, 창의력, 상상력, 얼마나 대단해요. 자, 우리가 뭔가를 도전할 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이런 것들을 내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떤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이걸 한번 현실화 시켜보는 힘인 거예요, 기업가 정신이. 이 상상을 바탕으로 실행을 해 나가고 그것이 정말로 현실화 됐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뿌듯해요. 그리고 이런 뿌듯한 가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돼 가지고 세상이 이루어지고 긍정적인 효과가 전달이 돼요. 그러면 기업가 정신을 제대로 발휘한 거죠. 자, 기업가 정신은 가지 않는 길을 걷는 용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남들의 시선이 두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을 걷는 거, 그 길을 걸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뭔가 새로운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 용기가 바로 기업가 정신인 거죠. 자, 그래서 기업가 정신은 뭐다? 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은 무엇인가요?